오늘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고 코스피는 장중 2,400선이 붕괴됐습니다. 전쟁이라도 났나?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요즘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이 났죠. 미국 주식이 올라갈 뿐더러 환율도 상승했기 때문에 환차익이 굉장히 클 겁니다. 우리가 보통 달러가 1,200원에서 1,300원 정도가 좀 안정권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은 달러가 무려 1,500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환차익만 그때 대비 대략 20% 정도 생긴 거죠. 미국 주식이 안 올랐어도 환차익이 20%인데 미국 주식까지 오르다 보니까 요새 미국 주식해서 돈을 잃었다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상황이지만 달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증시인 코스피와 코스닥이 폭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에는 분명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안 좋은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를 사칭하는 밴드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밴드를 하지 않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숫자 3을 보내세요. 그러면 종목을 찍어드립니다.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현혹돼서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곳들은 다 사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버들을 이제 사칭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해당 유튜브 채널, 공식 유튜브 채널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무려 15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었습니다. 15년이니까 정확히는 2009년, 우리가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래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1,480원을 넘어갔었고요. 그 이후로 무려 15년 동안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넘어가게 된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죠. 원달러 환율 그래프인데요. 지금은 이제 1,470원으로 조금 내려왔어요. 장중에는 1,486원까지 올라갔었나?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1,470원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 수치가 역대 보게 되면은 1998년 IMF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우리가 이제 리먼 사태라고 부르잖아요. 이때 이후로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IMF랑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그런 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환율이 조금 내려와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가 깜짝 놀라서 환율 방어에 달러를 엄청 썼을 겁니다. 그런데 달러를 써서 내려온 거는 이건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달러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환율 방어용 달러가 있습니다. 이 달러를 다 사용하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국가적인 위기가 옵니다. 국가에서도 쓸 달러가 없으면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때가 바로 IMF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없으니까 우리가 뭘 모았어요? 바로 금을 모았습니다. 달러랑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제 통용되는 화폐나 다름없는 이 금 모으기를 했던 거죠. 그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좀 위기를 헤쳐나갔었는데 지금이 이제 그때 버금가는 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권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채권 전문가들이 보통은 이제 달러 관련돼서 환율 관련돼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좀 이런 분야에서 예측을 잘해요. 그런데 채권 전문가들이 전부 내년에 달러가 1,500원 시대가 온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채권 전문가들은 1,600원을 넘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1,400원 후반대에서 좀 약간 강보합을 할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1,500원 시대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내년에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안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안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상승 속도인데요. 오늘 장 개장하고 나서 1,460원을 바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 뒤에 9시 한 15분 이때쯤에 1,470원을 또 넘었어요. 그러다가 11시 언저리 또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1,480원까지 돌파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없거든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에서 여기저기서 다 막 속보로 환율이 급등했다,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한다 이런 뉴스들이 막 쏟아졌었죠.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이제 긴급하게 정부 달러를 투입해서 좀 이제 누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눌린 거고, 문제는 이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에 정말 무섭습니다. 이걸 과연 정부에서 계속 누를 수 있을 것이냐, 그만큼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냐, 그게 문제고요. 내년에 더 올라가는데 내년엔 또 어떻게 누를 것이냐,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여행 안 가는데, 나는 뭐 내 자녀가 유학 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달러가 오른다고 그게 무슨 문제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달러가 올라가면요, 중소기업들이 환율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대략 50% 정도 감소한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이 한 100억 정도인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이 한 10억 정도 나오던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난다는 거죠.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곳이면 반토막이 나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돈을 못 벌고 있는 곳이다. 그럼 적자가 어떻게 돼요? 2배로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버틸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달러가 상승하면은 두 번째로 대미 수출, 미국 수출이죠. 대중 수출, 중국으로 수출입니다. 이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이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잘 되겠어요? 수출이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보다 수출 위주의 국가입니다. 밖으로 팔아서 돈을 버는 국가인데 밖에 잘 안 팔려요. 그러면 당연히 경제가 힘들어지겠죠. 그럼 뭐 내수라도 탄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밖으로 잘 안 팔리더라도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수에서 어느 정도 버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수 시장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수 시장이 좋나요? 안 좋죠. 내수는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수출에서 조금 약간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줘야 되는데 이 수출조차도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은 대기업도 예외가 없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뭐 하는 곳이죠? 철을 생산하는 곳이죠. 그 철이 어디에서 오냐면은 해외에서 들여옵니다. 해외에서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해서 해외로 다시 수출하는 거죠. 그런데 원재료값이 올랐어요. 그럼 비용이 상승하는 거죠. 이 비용이 상승하는 걸 판매가에 얹으면 좋은데 해외에는 원래 이 환율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사올 때는 비싸게 사왔지만은 판매할 때는 그보다 더 이상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영업이익의 손해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은 지금 미국에 대량으로 수십조 원을 들여서 공장을 짓고 있죠. 그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럼 돈이 어디서 나야 돼요? 여기 회사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SK하이닉스에서 번 돈을 우리 이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다음에 그 달러를 미국으로 보내서 짓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같을 때 환전을 해서 짓게 되면은 공장을 비싼 가격에 지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대기업도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0% 정도 오르면 영업이익이 0.3%가량 하락한다고 돼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평소랑 똑같았는데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은 중소기업, 대기업 가릴 것 없이 어느 곳에도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에는 이런 초강달러가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내년에도 지금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낼 겁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면은 기업들은 가장 먼저 뭘 해요? 고용을 줄이게 되죠. 기업들이 이제 힘들면 고용을 줄이는데 고용만 줄이는 것이 아니고 임금 인상도 하지 않습니다. 야, 지금 회사가 문을 닫게 생겼는데 무슨 임금을 올려달라는 거야? 이러면서 임금 협상도 안 해주고 고용이 줄어들고 이러면은 그 여파가 어디로 오겠어요? 당연히 그 고용률이 떨어지면은 내수 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수가 침체되겠죠. 직장 다니면서 월급도 많이 받고 뭐 급여도 올려받고 이래야 돌아다니면서 돈을 쓰는데 지금 뭐 취직이 안 돼 있고 취직되어 있다고 한들 지금 금리는 높아서 지금 집값 이자는 많이 내고 있는데 어디 밖에 돌아다니면서 돈을 쓰겠어요? 뭐 장 보려고 했는데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장을 10만 원만 봐도 됐었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는 뭐 살 게 없죠. 한 20만 원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소비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수 침체가 같이 이어지게 될 거고요.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은 기업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또 기업은 사람을 안 뽑고 월급은 안 올려주고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모여있는 코스피, 코스닥 이런 곳에서도 미리 선반영이 됐습니다. 장중 2,400포인트가 붕괴됐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억지로 정부에서 환율을 눌러놔서 그 효과로 인해서 2,400 위로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월요일 날 당장 2,400 아래로 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이런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까 강달러가 예상된다 그랬죠. 그럼 경기가 좋지 않겠죠. 국내 증시가 내년에도 예상보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1,000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구독자 친구분들 중에서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원금이 회복이 되면은 웬만하면은 미국 증시로 갈아타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아무거나 갈아타지 말고 대장주로 갈아타야 돼요. 뭐 워렌 버핏이 들고 있는 회사라든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회사들이라든지 그런 곳으로 갈아타야지 그냥 뭐 밈 주식 우리가 막 밀고 있는 테마주 같은 주식들 그런 거 하지 말고 꼭 대장주로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국내 증시가 살아나면 좋지만 내년에도 힘들 걸로 보이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로 제가 2019년도부터 미국 증시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갈아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국내 증시도 또 너무 많이 떨어지면 다시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국내 증시가 좋아요 이런 분들은 일단은 비중을 조금 줄이고 비중을 줄인 다음에 가지고 있다가 뭐 내년에라도 좀 주가가 많이 빠진다 이러면은 그때 좀 우량한 주식들 또 이럴 때 들어갈 때 우량한 거 들어가야 돼요. 갑자기 무슨 테마주다 그래서 뭐 대선 누구 출마한다 그래서 뭐 같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해서 뭐 상한가고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들 정말 1위부터 10위 안에 있는 주식 중에서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하는 주식들이 나오면은 그때 또 매수를 해서 욕심 부리면 제가 안 된다 그랬죠. 30% 40% 또는 원래 자리까지 회복을 했으면은 다시 또 매도하는 이런 방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많이 힘들어질 건데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공부하고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요새 저를 사칭하는 뭐 투자 리딩방 뭐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비서가 있다 그래서 하고 저 비서 없습니다. 제가 무슨 뭐 어디 뭐 회장님도 아니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곳에 넘어가지 마시고 저뿐만 아니라 저도 보니까 막 다른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손석희 투자방이 또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인증된 그런 채널에서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